그게 이제 한정 승인이었어요. 벗어날 방법은 없느냐?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보험금 문제, 상속 문제 300만 원 받아서 3억 5천을 어떻게 물어줄까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결과가 뒤집혔어요. 안녕하세요. 푸르른 날 채널의 최동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험사에 보험금을 물어줄 상황이 생겼는데 한정 승인을 통해서 그 부담에서 벗어났던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블로그 사례 요약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사례는 실제 있었던 사례인데요. 약간의 각색을 했습니다. 결혼한 젊은 부부가 있습니다. 아주 어렵게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둘 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상황에서 만나서 어렵게 만나서 이제 겨우 가정을 이루고 이제 살고 있는 부부였는데요. 남편이 이제 회사에 취직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아내는 전업주부로 지내고 이제 이런 상황이었는데 남편이 이제 시장에서 이제 매우 바빴어요. 돈을 이제 열심히 벌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회식도 많이 있고 뭐 접대해야 할 일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야근도 많아지고 또 술자리도 많아지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 남편이 밤늦게 술을 마시고 매번 이렇게 퇴근하면서 대리 운전 이제 불러서 이렇게 퇴근을 하다 보니까 아내는 뭐 이제 뭐 돈도 돈이지만 이제 남편이 이제 많이 걱정이 됐죠. 걱정이 돼서 차라리 우리 없는 형편에 내가 운전 배워가지고 내가 당신 태우러 가겠다. 그리고 뭐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당신도 마음 편히 그냥 차 갖고 가지 말고 술 마실 일 있으면 마시고 연락하면 내가 데리러 가면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이제 운전을 배웠어요. 그때부터 운전을 배워서 초보 운전으로 면허를 따고 남편 퇴근을 이제 돕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아내도 이제 열심히 살았어요. 돈이 없다 보니까 낮에 시간이 날 때는 여러 군데 뭐 아르바이트 자리 가가지고 짧게 뭐 일을 해서 돈도 좀 벌고 이렇게 열심히 살던 부부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돈 모아서 집 사겠다고 청약 통장에 막 이제 돈도 모았는데 뭐 한 300만 원 정도 와이프 통장에 있었어요. 이제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밤늦게 이제 회식이 끝나고 아내한테 끝났다고 이제 연락을 했더니 아내가 태우러 가겠다 라고 해서 차를 몰고 출발을 했는데 그날 하필이면 이제 비가 좀 오고 날씨도 좋지 않고 그런데다가 이제 야간 운전을 하는데 와이프는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은 초보 운전 단계예요. 좀 운이 나빴는지 앞차가 좀 이제 꾸물거리다 보니까 와이프가 좀 급한 마음에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추월을 하다가 길에 미끄러진 거죠. 길 옆에 횡단보도 옆에 있던 행인을 쳤고 와이프도 사망을 했지만 치인 행인까지도 이제 사망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 불행한 사고가 생겼는데 여기서 이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상속 문제 그리고 이제 뭐 보험금 문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와이프가 잘못을 했어요. 중앙선을 넘었고 그런 과실로 인해서 옆에 있던 행인을 쳐서 이제 사망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이제 그 사망한 행인의 유족들한테 이제 배상을 해줬습니다. 3억 5천만 원을 배상을 했고요. 그런데 이 보험사가 자기가 그냥 3억 5천 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잘못한 사람한테는 구상을 하거든요. 이 아내가 잘못을 했잖아요. 이제 중앙선 침범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보험사가 아내를 상대로 3억 5천을 물어내라 라는 구상금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이미 사망하고 없잖아요. 그렇다면 유일한 상속인인 이 남편한테 상속인인 당신이 상속받았으니 당신이 물어내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남편을 상대로 소송이 들어온 거죠. 근데 이 남편이 3억 5천만 원은 커녕 3,500만 원도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3억 5천만 원을 물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와이프한테 상속받은 돈은 와이프 청약 통장에 들어있던 300만 원 그게 전부였어요. 300만 원 받아서 3억 5천을 어떻게 물어줄까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얼마 후에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당신 아내 사망 보험금이 있다. 1억 5천만 원이 있다. 연락이 온 거죠. 남편 입장에서는 이제 1억 5천만 원을 받게 된 거예요. 하지만 전혀 기쁘지 않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아내의 목숨값 1억 5천만 원밖에 안 되냐. 뭐 물론 그런 감정적인 것도 있지만 그 보험사에서 뭐라고 하냐면 3억 5천을 자기들이 받아가야 되는데 자기들이 이제 이 남편한테 줘야 될 돈이 1억 5천이 있으니 상계하겠다는 거예요. 상계라는 게 퉁치겠다. 그러니까 3억 5천에서 1억 5천 빼고 나머지 2억 내놔라.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럼 이제 남편 입장에서는 이 자기가 받아야 됐던 1억 5천만 원 그거는 자기 손에 들어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미 상계로 날아가 버리고 다만 이제 보험사에 줘야 될 돈만 3억 5천에서 2억으로 줄어든 셈이 된 거죠. 이 남편이 이제 2억을 주면 되는데 줄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 이거를 벗어날 방법은 없느냐 그렇게 이제 변호사 상담을 이제
받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네. 사례에서 보면 보험사가 아내의 사망보험금을 남편에게 줘야 될 돈과 자기가 구상금 청구해야 될 거를 상계한다고 했는데 별건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상계하는 경우가 흔하게 벌어지는 일인가요? 상계에 대해서 미리 기본적인 걸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상계라는 말을 많이는 들어보셨을 텐데, 쉽게 말하면 나의 채무와 당신의 채무, 그걸 그냥 퉁치겠다는 거예요. 서로 계산해서 제하자, 뭐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사례에서 보험사는 3억 5천만 원을 받아갈 권리가 있고, 이 남편은 생명보험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서로 마주보는 권리가 있는 거죠. 같은 당사자 사이에. 근데 그걸 퉁치자는 거예요. 퉁치면 2억만 주면 되는 거죠. 남편 입장에서는. 그런 상계는 민사 분야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고, 다만 이제 상계를 하려면 상계적상이라는 게 필요해요. 상계를 하려면 상계할 만한 조건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제일 기본적인 조건이 당사자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둘 사이에, 나와 너 사이에 마서만 이제 상계를 할 수 있는 거죠.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이긴 하죠. 네. 둘 사이에 채권 채무가 얽혀 있으면 서로 상계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 내가 이 사람한테 줘야 될 돈을 다른 사람한테 상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민사 분야에서 상계적상이 있을 때는 상계를 할 수 있다. 이런 뭐 구상권, 사망보험금 이런 것들도 충분히 이제 민사 채권 채무 관계이기 때문에 상계가 가능합니다. 변호사님 의뢰인에게 한정 승인을 제안을 주셨는데 그 이유와 그걸로 네. 인한 효과, 거기에 대해서 네.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남편분이 변호사 상담을 받았을 때 변호사가 제시할 수 있는 방법, 그게 이제 한정 승인이었어요. 한정 승인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 재산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제 그걸 결정을 해야 되고, 3개월 안에 그걸 결정해서 신고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재산보다 빚이 오히려 많더라, 그러면 상속 포기를 하시겠죠. 그리고 아니다, 그 반대다, 재산이 훨씬 많다, 그러면 그냥 단순 승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재산이 있고 채무도 있는데 어느 게 많은지 좀 알쏭달쏭하다, 그러면 한정 승인을 보통 하시거든요. 3개월 안에 포기나 한정 승인은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되고, 3개월 안에 아무 신고도 하지 않으시면 그냥 당연히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한정 승인이 문제되잖아요. 한정 승인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한정 승인이라는 건 상속을 받긴 받아요. 상속을 승인을 하는 거예요. 다만 한정적으로 승인을 하는 거죠. 조건을 다는 거예요. 네. 내가 상속을 받지만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채무가 있다면 그 채무를 그 한도에서만 변제하겠다는 거죠. 단순 승인은 그런 거 상관없이, 재산을 얼마 받건 상관없이, 그 다음 뭐 빚이 얼마 있든 상관없이 모든 재산을 다 상속받고 모든 빚을 다 갚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속재산이 1억이었어요. 1억을 상속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빚이 10억이다. 그러면 자기 재산을 보태서라도 10억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정 승인은 1억을 받았는데 빚이 10억이 있다면 1억만 갚으면 되는 거예요. 네. 자기 재산까지 보태서 그걸 10억을 다 갚을 필요는 없다. 그게 한정 승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례에서도 한정 승인을 한 거예요. 변호사가 한 말이 3억 5천 물어줘야 되는데 그거 한정 승인하면 상속받은 재산 한도로만 갚아주면 된다. 당신이 얼마나 상속받았어? 300만 원요. 아까 청약통장에 있는 400만 원 상속받았다 그랬잖아요. 네. 변호사가 그 3억 5천 갚을 필요 없이 300만 원만 갚으면 끝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가능한가? 근데 변호사는 상계 안 되고 한정 승인이 우선이니까 그렇게 될 거다, 믿어봐라, 이렇게 했는데 1심 판결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상계해서 2억 주라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냥 한정 승인을 했지만 네. 이미 한정 승인 하기 전에 상계로 다 끝났지 않냐, 상계 처리 다 됐다. 그랬으니까 상계하고 나면 2억 줘야 된다. 뭐 한정 승인 하긴 했지만 나중에 하지 않았냐. 네. 이게 한정 승인도 사실은 이제 소급효가 있어요. 네. 사망한 때로 소급해서 효과가 생기지만 상계도 소급효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처음 상계할 수 있었던 때로 소급해서 네. 상계한 걸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계가 이미 되고 없어졌다. 예, 그러니까 2억 주라 이렇게 판결이 나온 거죠. 근데 뭐 이 남편은 2억 줄 수 없잖아요. 네. 뭐 갈 때까지 가자는 심정으로 항소를 한 거죠. 네. 항소를 했는데 결과가 뒤집혔어요. 이게 이제 한정 승인의 힘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한정 승인이 이렇게 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300만 원만 주라 이런 판결은 해주지 않아요. 주문에 어떻게 나오느냐,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해서 3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3억 네. 5천만 원을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내가 3억 5천만 원 물어줘야 되는데 상속을 했으니까 네. 3억 5천만 원을 물어주는데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물어주라 이런 주문이 나오거든요. 네. 상속받은 재산이 얼마였죠?
300만 원이었잖아요. 그러면 300만 원만 물어주면 3억 5천만 원을 갚은 게 되는 거죠. 그 나머지는 갚을 책임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상계의 소급 효과는 그럼 없어진 건가요? 법원에서 그걸 달리 봤어요. 상계를 했지만 이 남편이 한정승인을 했기 때문에 한정승인 소급표가 있고 처음 사망했을 때부터 이미 한정승인을 한 거다. 그런데 한정승인을 했다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그 3억 5천만 원을 물어줘야 되는 거는 아내가 보험사한테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생명보험금, 아내의 생명보험금은 보험사가 남편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당사자가 다른 거예요. 상계가 안 되는. 네, 당사자가 다르니까 상계가 안 되는 거죠. 아까 상계적상에서 같은 당사자여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거죠. 당사자가 다르지 않냐. 상계가 안 되는 거다. 이거는 이미 한정승인 됐기 때문에 한정승인은 자기 재산까지 보태서 갚을 필요가 없다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약간 이제 법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속재산과 이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이 분리가 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조금 이제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상속받은 재산이 이 남편이 자기 재산까지 보태서 빚을 갚을 필요는 없다라는 게 재산이 분리되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미 재산이 분리가 됐기 때문에 아내가 물어줘야 될 3억 5천은 분리가 된 거다. 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이 남편은 받을 게 있어요. 사망보험금. 아내의 사망보험금. 상계가 안 되고 남아있는 사망보험금은 한계 없이 그냥 전액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이제 최종적으로는 1억 5천만 원을 받고요. 보험사한테는 300만 원만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00만 원 주고 결론적으로 1억 4,700만 원을 남편이 받은 셈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은 보험사는 패소를 했고요. 남편도 처음에는 3억 5천만 원을 물어줘야 될 위기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결론을 받았죠. 물론 이제 남편도 크게 기쁘지는 않았어요. 뭐 아내가 사망한 상황이니까. 하지만 아내가 사망한 것에서 더 나아가서 거의 뭐 파산 지경에 이를 뻔했는데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았고 조금이나마 이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마무리를 할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또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케이스가 있나요? 이것도 사실 제가 각색을 좀 했지만 실제 사례입니다. 보험사하고의 소송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좀 약간 안타까운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생명보험이든 자동차 보험이든 나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내가 보험에 가입을 한 거죠. 나를 보호해달라고. 그래서 보험료 내고 내가 사고 나면 보험사가 와서 처리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건에서는 오히려 보험사가 나의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께 그럼 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사가 보험금을 물어주고 나서 나중에 와이프의 보험금을 구상 청구했듯이 이 돈을 물어내라 이런 소송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보험사한테서 내가 소송을 당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 이제 돈을 막 물어내라 이런 소송도 많이 당하고 그 다음에 뭐 자기가 이제 뭐 상해당해서 상해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았는데 그게 뭐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하면서 그거 다시 부당이득이니까 뭐 토해내라 이런 소송을 또 많이 당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보험사는 사실은 자기들의 이제 어떤 손익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보험 가입자의 어떤 안전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이제 뭐 고려를 하겠지만 돌변할 땐 너무 무섭게 돌변해요. 돈 앞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런 소송이 생각보다 많다. 그리고 사망했을 때는 이제 사망보험금, 사망하면 당연히 상속 문제 나오겠죠. 이 보험금 가지고 다툼이 벌어지기도 하고. 보험금을 누가 받아갈 것인가 이런 문제가 또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보험과 상속 이런 문제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적절하게 대처를 하시기 위해서는 이제 보험과 이런 상속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이제 변호사 상담을 받으셔서 꼭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혼자서 하시기는 매우 까다로운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슬프면서도 그나마 다행인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보험사, 보험금, 상속 이런 문제들로 고민을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이 문제 해결점을 찾아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